한 주간의 차트와 신곡 이야기 7월 20일 내일은 차트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멜론 주간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간 차트입니다. 1위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2위는 지코의 Summer Hate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는 화사의 마리아, 4위는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인데요. 3, 4위는 지난주에 자리를 바꿨죠. 5위의 불쑥 싹쓰리의 여름 안에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62위에서 무려 57계단 상승했네요. 아이유의 8, 현미의 보랏빛 밤이 여름 안에서 탓에 한 계단씩 밀려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싹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쭉 내려가 볼까요? 싹쓰리의 신곡 다시 여기 바닷가가 19위에 올라왔습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공개돼서 한 30시간 만에 19위를 기록했으니까 이 정도면 역대급 상승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24시간 차트에서 일요일부터 계속 1위였고요. 별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에 주간 차트 1위가 유력합니다. 이효리와 비가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음원 차트 1위를 한 건 비의 경우에는 레이니즘 2008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곡이 당시에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같은 앨범의 발라드곡 러브스토리도 그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앨범 라송이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긴 했는데요. 이 곡은 당시 뮤직뱅크 역대 최저 음원 성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실제로 음원에서 10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차트에서 아웃됐습니다. 이효리 씨는 2013년 정규 앨범이죠. 모노크롬 앨범에서 선공개곡 미스코리아 이 노래가 차트에서 1위를 했었고요. 타이틀곡이었던 배드걸스 이 노래도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효리 씨는 그걸로도 유명하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한 번 이상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유일한 여가수. 유일한 여가수, 남자 가수도 있나요? 여튼 이제 싹쓰리까지 있으니 2020년대까지가 추가됐네요. 이거 말고도 연예대상과 가요대상을 둘 다 받아본 유일한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도 있죠. 비가 6년 그리고 이효리 씨가 7년 만에 1위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도 궁금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2016년에 엑소하고 같이 발표한 댄싱 퀸이라는 곡이 1위를 기록했었네요. 무도가요제에 나온 곡들이 워낙 차트 성적이 좋았고 이적 씨랑 같이 했던 말하는 대로가 한참 동안 1위를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유재석 씨도 차트 1위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계속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53위에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크러쉬의 오하이오가 올라왔습니다. 7월 14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파블로가 작사에 참여하고 작곡에는 크러쉬, 홍소진 님이 함께했고 편곡은 스테이튠, 크러쉬 단짝이죠. 사실 아주 쉽게 작업했다는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이 곡은 비트와 편곡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작곡자는 최대한 쉽게 뽑아내고 편곡자와 연주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신나게 연주했다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곡입니다. 이런 걸 합이 좋다고 하죠. 하나 더, 퍼커션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뽑은 곡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 보죠. 63위에 악동뮤지션 이수연이 부른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OST로 곡이죠. 차트에 진입했네요. 7월 12일날 발매된 곡이고요. 사실 제가 OST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OST는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큰 감흥이 없거든요. 이 곡은 남해승 음악감독 곡인데요. 나중에 한번 남해승 음악감독님 얘기만 따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64위에 7월 9일날 발표된 솔지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가 발매된 지 2주 만에 차트인했습니다. 계절송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긴 해요.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 내려가 보면 80위에 폴킴의 비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 곡은 2016년 6월에 발표된 곡인데요. 한 4년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킴은 이번 주에 차트에 곡이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5곡이 올라와 있네요. 다시 돌아와서 쭉 내려가 볼게요. 70위에 백지영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가 올라왔습니다. 7월 14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예요. 사실 이거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심하게 구질구질하다 싶을 정도로 궁상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와닿게 슬프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백지영님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차트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려가 볼게요. 여자친구의 애플이 78위에 차트인했네요. 생각보다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직 여자친구의 변신을 설득시키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엑소 SC의 10억 뷰는 86위에 올라왔습니다. 엑소 SC의 이야기는 앨범 리뷰를 따로 올려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하세요. 쭉 내려가 볼게요. 100위에 5반 주식의 불 좀 꺼줄래가 차트인 했습니다. 7월 15일 날 발표된 곡이고요. 전 5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트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방탄소년단님들이 지금 차트에 한 11곡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 점점 차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8계단 하락했죠. 8계단 하락했고 15계단 하락한 곡도 있고요. 13계단, 16계단. 봄날 한 곡을 제외하면 다 아래로 가고 있네요. 봄날은 이제 3년이 넘은 곡이고 이제 여름인데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아미님들이 매일매일 이 곡들을 들으시는 거죠. 차트에서 한참 동안 다양한 곡들로 사랑받았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금 현재 7곡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OS들도 점점 떠나고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신곡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 주에는 딱히 대형 컴백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귀가 흥미진진한 한 주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7월 14일부터 오늘 7월 20일까지 발매된 신곡들 함께 보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새벽 1시가 오늘 20일 나왔네요. 꾸준히 음악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참 고마운 팀이죠. 쓸쓸하지만 차갑지 않은 디어 클라우드만의 감성이 있는 곡입니다. 새벽 1시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키첸의 신곡도 나왔습니다. 올드스쿨 감성의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곡인데요. 피처링에 하우지라는 분이 참여하셨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윤미래님 이후로 한국에 나온 수많은 힙합 R&B 여자 보컬 중 한 명인데요. 이 곡의 스타일은 정말 찰떡입니다. 하우지 이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키디비의 신곡 오히려도 7월 20일 오늘 발매됐습니다. 복면가왕에 최근에 나와갖고 나도 보컬 잘한다. 이번엔 보컬 곡으로 신곡을 냈습니다. 이거 노린 거죠. 쭉 계속 내려가 볼게요. 사실 이거 보고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송유빈의 모든 사랑은 이렇게 따뜻한가요? 발라드 곡입니다. 같은 회사의 백지영님이 나올 때 같이 쓱 신곡을 냈네요. 뭔가 타이밍을 맞춘 것 같죠? 사실 한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곡이 2개씩 나오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매니지먼트의 인력 분배 문제도 있고 백지영님이 신곡이 나오니 분명 뭔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날짜를 조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속사 후배에 신경 써주는 거죠. 좋은 누나네요.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파테코의 레이니데이라는 곡이 7월 19일날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 이 뮤지션 처음 보거든요. 근데 잘해요. 한 10년 전에 나왔으면은 차트 몇 주 씹어먹었을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딱히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곡 자체는 참 좋다는 뜻이죠. 자넷서라는 분이 부른 In Silence라는 곡인데요. 사이코지만 괜찮은 OST입니다. 사실 노래가 좋다기보다는 자넷서라는 보컬이 귀에 착 감겼어요. 목소리가 정말 매혹적이라서 서사무의 친동생이었네요. 기대됩니다. 2월달쯤에 나왔다는 이분의 솔로 앨범도 한번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니콜이 검색도 잘 안됩니다. 카라 니콜만 나오고요. 딱히 이분의 곡이 훌륭해서는 아니고요. 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인디 딱 그 수준이에요. 녹음 상태는 솔직히 인디라고 하기에도 듣기 불편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정서가 되게 유니크해요. 요즘 참 유니크한 정서를 가진 뮤지션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딱 예로 들기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래의 완성도는 별론데 표현력이 좋아요. 이런 뮤지션은 누군가가 발견해서 뭔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솔직히 이 노래의 보컬은 좀 많이 아쉬워요. 약간 동요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나름의 개성이라면 개성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곡을 체크한 거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 때문인데요. 작곡 편곡의 데이릭, 믹스마스터의 데이릭이라는 이분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분. 요즘 적당히 대중적이고 적당히 신선하면서 몽환적인 사운드 디자인이 된 힙합 쪽 곡을 발견하면 10번에 6번, 7번 정도는 이분 이름이 걸리더라고요. 이 곡이 딱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운드만으로 자기 시그니처를 만드는 뮤지션이면 언젠가는 크게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배 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재미있는 사운드의 곡을 찾으시면 추천해드립니다. 빨간맛 오케스트라 버전 나온 거 아십니까? 7월 17일 날 발매된 곡이고요. 무려 서울시립교향악단
K-팝의 관현악단 연주,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SM에서 쭉 계속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번 곡의 퀄리티를 떠나서 K-팝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시장이 이걸 그냥 재미로 했겠습니까? 그냥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외국에서 분명히 팔릴 거라고 확신이 든 거죠. 에이핑크 정은지 양의 새 솔로 앨범 나왔는데요. 7월 15일 날 발매된 앨범입니다. 정은지 양의 최대 장점은 참 가요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번 곡 타이틀곡 어웨이도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괜찮은 곡이에요. 너무 세련되지도 않고 너무 올드하지도 않고 적당히 팝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쭉 더 내려가 볼게요. 크러쉬 오아이오하고 백지영의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이 두 곡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세훈 군의 신곡도 나왔어요. 미니 앨범인데요. 타이틀곡이 Say Yes. 이 곡은 아직 차트에서 반응이 미지근한데 송라이팅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장하게 곡을 만드는 게 이 친구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무자비 7월 14일 날 발매된 곡이고요. 치즈, 스텔라장, 러비, 박문치, 이렇게 여성 4인조 걸그룹 시스비치입니다. 이번 곡이 아마도 4번째인가 싱글일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레트로를 딱히 환영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번 곡은 완전히 90년대 댄스곡이거든요. 사운드의 질감까지 비슷하게 뽑았어요. 확실히 참 재능 있는 뮤지션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럴 거면 90년대 댄스곡 듣는 게 낫죠. 박문치 씨가 작곡가로 놀면 뭐하니 나와서 팀 인조가 빵 터졌죠. 이번에는 전에 없이 과감한 투자, 뮤직비디오까지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딱 90년대 스트럽게 만들었죠.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그냥 재미만 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왜 웃기냐면요, 이건 치스비치 함정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복각하는 노래들이 90년대 당대 최고의 곡들이 아니라는 거죠. 당대 최고의 노래들은 사실 지금 들어도 그렇게 촌스럽지가 않아요. 약간 2군 혹은 3군 느낌의 음악을 복사하고 있는 게, 그게 웃긴 거죠. 과거의 음악을 똑같이 복각해서 결국 리스너들이 받는 첫 번째 인상이 웃음이라면 그게 뮤지션인지 개그맨인지 정체성을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들이 하고 있는 90년대 재해석에 뭔가 자신들만의 선명한 음악적 이유가 드러나야지 조금 더 감동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차트와 신곡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